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다시 한번 격돌했습니다. 다음 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 속에 찬반 진영은 마지막 새 과시의 기회로 보고 총결집에 나섰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만 경찰 추산 11만여 명이 몰려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혜주 기자, 지금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단체들이 모여있는 경복궁 인근에 나와 있는데요. 이들은 집회를 가진 뒤 조금 전부터요, 헌법재판소 인근과 종로 일대로 향하는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이곳 경복궁과 광화문 인근은 탄핵 찬반 집회가 거의 동시에 열리면서 크게 분열됐습니다. 헌재는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선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는 경찰 측 비공식 집계 6만여 명이 모였는데요. 한편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들도 총결집에 나섰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됐는데 4만여 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보수단체의 바람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를 가정하며 예행 연습을 갖기도 했습니다. 기각되었습니다! 30여 분 전부터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일 가능성이 나오면서 서울 도심 찬반 집회가 고조되자 경찰도 경계태세에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경찰 측은 60여 개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고 우려했던 충돌 사태는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복궁 인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보수의 심장으로도 꼽히는 경북 구미에선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사람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국가 비상 기도회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미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이 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참가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내란죄를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은 기각이 아니고 각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단에 오른 참가자들은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7,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탄핵을 남발해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연단에 오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윤 대통령이 조속히 복귀해 제2의 건국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시스템 정상화시키고 직무 복귀시키고 다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력 400여 명을 투입해 행사장 일대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앞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탄핵 찬반 집회 측의 신경전이 더욱 격화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꼼수 1인 시위까지 이어지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바로 앞에 돗자리와 담요가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원칙상 헌재 앞 집회가 불가하자 1인 시위라며 모여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인근은 집회 참가자 수십 명이 1인 시위를 한다고 모여 있습니다. 손팻말을 들고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1인 시위를 빙자한 꼼수 집회로 헌재 앞이 어수선하자 경찰 측은 이를 단속해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의 경비 대책에도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연일 긴장 상태입니다. 강아지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산책 겸 돌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현대로만 돌아야 되는데 일부 상인들은 안전도 걱정이지만 제대로 장사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내비칩니다. 이용해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아무것도 안 먹을 건데 누가 먹겠어요? 손님은 80%는 빠진 것 같아요. 빨리 끝나야지 이게 좀 살겠는데 시끄럽고 번잡하고 골목이 그냥 꽉꽉 차요. 사람은 줄었는데 식사 손님은 줄었는데. 헌재 인근 북촌 한옥마을에 놀러온 외국인 관광객들은 집회 풍경에 놀라기도 합니다. We didn't hear anything because the music was too loud, shout a lot. But I don't know what they want.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재 일대는 혹시 모를 상황을 염려하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요즘 헌법재판소에는 민원 전화와 팩스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관들을 향해 하루 종일 쏟아지는 야유와 욕설 탓에 헌재 직원들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들어서자 집회 참가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소리 지릅니다. 심지어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부 집회 참석자들이 아예 재판관 출퇴근길에 진을 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심지어 탄핵 찬반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질타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헌재 일부 부서엔 하루에도 수십 통 넘는 민원 전화가 빗발쳐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 지장받자 지난 1월부터 사무실 내선 번호 연결을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는 탄원서 폭탄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접수 이후 지금까지 대면이나 우편 등을 이용해 들어온 탄원서만 266만 건을 훌쩍 넘습니다. 그제와 어제는 탄핵 심판 찬성과 반대, 양측이 민원 300여 건을 팩스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직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아직 실질적인 위협은 없어 경찰의 통제를 부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이런 상황은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를 향해 각종 탄원서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정 판사에 대해 지나친 관심과 비판이 쏟아지면서 일부 개인정보 검색을 막는 조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법조인 이름을 넣으면 연수원 기수나 출신 학교, 근무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조인 명부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판사 3천여 명과 검사 2천여 명 등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법조인 대부분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의 지귀현 부장판사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뒤 지 부장판사에 대한 검색량이 폭증하자 해당 업체 측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이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헌재 선고와 함께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 관심도 높아지며 중앙지법에서도 탄원서 제출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엔 윤 대통령 사건이 접수된 후 수백 건 이상 탄원서가 우편 등을 통해 접수돼 온라인에서 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공소를 기각해달라거나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법원 내부에선 헌재처럼 업무 차질을 빚거나 안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아는 기자, 사회부 배두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배 기자,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탄핵 심판 선고 일정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다 보니 이 탄핵 찬반 양측 모두 최대한 집결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온라인 게시판엔 인용과 기각 관련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게시된 글만 73만 건에 달합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린 찬반 집회엔 10만 명 이상이 모여 헌재를 향한 압박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사이 73만 건이 올라왔다. 그런데 앞에서도 전해드렸지만 헌재로 전화나 이 팩스 폭탄까지 쏟아진다던데 업무에 지장이 가진 않을까요? 네, 하루에 5건 정도 들어오던 팩스가 지난 이틀간 300건 이상 들어왔다고 하고요. 전화 폭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빗발치다 보니 헌재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도 상당하다고 하고요. 헌재 앞에 1인 시위는 물론 릴레이 기자회견 소음도 상당하다 보니 사무실에서 귀마개를 착용한 직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탄핵 찬반 양측에서 이 탄핵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여론의 압박이 이렇게 강하다 보면 아무래도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세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론의 압박이 재판관들의 법리 판단이나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헌재 관계자 오늘 통화해봤는데요. 여론의 압박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재판관을 상대로 신변 위협을 하는 이런 글을 올린 유튜버가 헌재 앞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도 오늘 보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상에 재판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40대 유튜버가 오늘 헌재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헌법재판관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실탄 등 장비를 착용한 개별 경호팀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 날 경찰이 가포 비상을 발령하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가포 비상이라는 건 전국 모든 경찰관들의 휴가를 중지시키고 가용 경력 100%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통상 대통령 선거 날에 전국에 발령되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는 서울 지역에만 발령이 됐었는데요. 이번 윤 대통령 선고 날 전국 발령으로 예고됐습니다. 이 전국에 있는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 명이 신체 보호복을 착용하고 또 캡사이신 분사 장비도 지참해서 안전 관리에 나섭니다. 헌재 반경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또 헌재 상공은 임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탄핵 선고 당시에도 사망자가 나왔고 최근 서부지법 사태도 있다 보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경찰 지휘부에서는 이 소설 같은 상황까지 염두에 두겠다며 대책 마련에 열심인데요. 지휘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의 집회 영상을 돌려보면서 연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찰 버스에 올라가는 시위대를 끌어내리는 훈련 등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고 특히 불법, 폭력행위로 공권력에 도전하는 이들은 현행범 체포 등 무관용 원칙을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주말을 맞아 여야 정치권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이 여론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밝혀내겠다면서 특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북 구미를 찾았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 등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헌재는 내란머리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깨구락질 신사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 사기탄을 막아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독립군 선배들처럼 목숨 걸고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나라를 걱정하는 집단입니까? 동네 야바이보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종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엔 장동혁, 박충건 의원이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오전엔 이틀째 헌재 주변을 도는 도보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헌재 앞 릴레이 시위도 계속됐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공수처의 무리한 불법성 수사와 또 국회에 대한 여러 은폐 시도는 한마디로 좌파사법 카르텔이 준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당 일각에서는 중도층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중원에서 이길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도 장외 집회 현장에 총집결했습니다. 170여 명의 의원들이 도보 행진을 이어가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이서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다해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평일보다 시간을 2시간 앞당겨 낮 12시부터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했습니다. 윤석열 파면하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전 국민 100만인이 광화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 170여 명과 당원 150여 명이 윤 대통령 파면을 외치며 걸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광화문에선 야5당이 주최한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헌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 해서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바이든 하십시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반드시 최상목의 죄를 물읍시다. 비상행동 탄핵 찬성 집회에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힘들다고 지쳐있을 때가 아니라 삭발하고 단식하고 철야 누수 농성하고 있는 분들 생각하면서 힘을 냅시다. 이재명 대표는 안전상의 이유로 행진과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변 위협 관련 연락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경찰과 공조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지령에 따라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선택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먼저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성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변론 종결 후 24일이 지났지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뻔하다. 민주당의 지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각하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도 권한 없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한마디로 이 이재명 민주당의 국정마비의 공범 아니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탄핵 재판의 각하 기각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며 민주당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구조도 다음 주 초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삼권 분립 국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에 자꾸 그런 식으로 개입하려는 모습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한 총리 탄핵을 추진했다며 선입 선출에 따라 윤 대통령 결과가 먼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현재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야권에서 설치한 탄핵 촉구 집회 천막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천막들이 불법 설치됐다며 변상금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시장이 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앞 도로입니다. 경복궁역 앞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파란 지붕의 천막과 색색의 깃발이 늘어서 있습니다.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위해 설치한 천막 농성장입니다. 종로구청에 2차례 구두 경고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광화문이나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한 야당 천막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적 천막이라며 지자체 허가 없이 설치한 천막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이 지역적인 일에 신경 쓴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집회를 하는 중이라 집회 부속 건물로서 천막을 설치한 것은 사실인데요. 지역 말단적인 문제 제기를 광역시의 시장이 하실 일인가 좀 안타깝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의 변칙금 부과는 어렵다면서도 서울시와 종로구에 여러 차례 계도해도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후 변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에 포함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알고 보니 이미 2달도 전에 지정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발효되는데 그동안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뒤늦게 미국 측과 적극 교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막바지인 올해 1월 초에 이미 지정해 다음 달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민감국가는 국가안보와 핵무기 개발 동향 등을 이유로 분류하게 되는데 중국과 이란, 북한 등이 포함돼 있고 미국 동맹국 중 이스라엘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미국의 첨단 기술 연구에 접근이 제한되고 미국 측 관련 시설에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에 별도의 승인 요청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한국을 지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외교소식통은 국내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는 상황 등 다양한 사유를 모두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이 지정된 단계가 기타 지정국으로 가장 낮은 단계인데다가 에너지부 외 다른 정부 부처의 업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전 정부 때 지정한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는 무관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에너지부도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도 협력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무능하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민간국가 분류로 인한 제한이 발효되기까지 약 한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전에 지정 취소를 위해 미국 정부와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간의 휴전안에 합의를 했지만 정작 러시아는 명확한 수용 의사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자 푸틴 대통령은 항복이 우선이라는 조건을 달며 줄다리기에 나섰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Right now you have a lot of Ukrainian soldiers that are encircled and in grave danger. We don't want them killed.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쿠르스크 영토 대부분을 되찾은 걸로 전해지는데 이 지역에 갇힌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항복이 우선이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Необходи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риказ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Украины своим воинским подразделениям сложить оружие и сдаться в плен. 요청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은 겁니다. 러시아가 시간을 벌기 위해 뜸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하려는 단 한 사람에게 강한 압박을 해야 한다며 미국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취임 전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 자신을 기소했던 연방 법무부를 이례적으로 찾아서 춤사위까지 곁들이며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법적 탄압을 받았다며 불량 세력을 축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정치 보복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서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자신을 2차례 기소했던 미국 법무부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법무부 장관의 소개로 청사 복도에 걸린 자신의 초상화를 보더니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법무부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유세도 중 자주 틀었던 YMCA 노래에 맞춰 익살스럽게 춤도 춥니다. 연방 법무부는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2023년 트럼프를 2차례 기소한 바 있습니다. 과거 적진이었던 곳을 찾은 셈인데 트럼프는 약 1시간 동안 반대 세력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We will expel the rogue actors and corrupt forces from our government.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사법 탄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사실상 정치 보복도 시사했습니다. So now as the chief law enforcement officer in our country, I will insist upon and demand full and complete accountability for the wrongs and abuses that have occurred. AP통신은 이번 방문에 대해 정치적 집회를 연상케 했다며 대선 승리 이후 자신이 법적 정치적으로 무사하다는 것을 자랑한 자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오늘 제주엔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센지 신호등이 꺾이고 축제 현장 천막이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이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업자들이 천막을 철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서 있는 천막은 바람에 쉼없이 흔들립니다. 어제부터 제주 새별오름에서 열린 들불 축제장입니다. 내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행사장에 설치한 천막이 강풍에 주저앉는 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결국 제주시는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오름 그런 지형들에 따라서 바람이 더 세게 쓸 수가 있어요. 다른 평지들보다는. 그래서 축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를 넘는 비바람에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꺾이는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제주 전역에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갑자기 외제 스포츠카가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중심을 잃은 차는 중앙 연석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춥니다. 오후 2시 반쯤 외제 스포츠카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스포츠카는 다른 SUV 차량과 부딪히는 2차 사고도 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병원에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의 과속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 위로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대구 서구 소재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공장이 서대구역과 인접해 있다 보니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은 4시간 반 만에 모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부산항에 있는 컨테이너 운반용 대형 크레인이 부실 보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0수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고정 장치가 허술하게 설치돼서 대형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40톤 대형 크레인입니다.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타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레일을 발로 밟아보니 위아래로 크게 흔들립니다. 바닥 곳곳엔 금이 가거나 깨져 있습니다. 레일을 단단히 붙잡아야 할 고정장치는
조금만 만져도 힘없이 돌아갑니다. 레일과 고정장치 사이 틈이 생겨 성인 손가락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일부는 아예 레일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레일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레일을 단단히 붙잡는 고정장치를 새로 바꾸는데 예산 16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부실 시공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크레인이 지나갈 때마다 레일 클립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했었거든요. 전문가들은 레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크레인이 이탈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정을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데 그게 이제 움직인다 그러면 레일이 변형이 올 거고요. 그게 탈선을 할 확률은 없습니다. 조사에 나선 부산항만공사는 고정장치 50여 개에서 문제를 발견해 조치에 나섰습니다. 공사들을 하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운행하면서 풀린 것 같다라고 시공사 하자처럼 조치를 해서 다 쪼았습니다. 레일에 설치된 1,300여 개 고정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최근 제주에선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들끓고 있습니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비자 없이 제주에 들어와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백승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1위가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대부분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활용한 건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인 관련 강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 모자를 쓴 한 여성이 쇼핑을 하는 척하더니 옷을 통째로 배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후 임산부 행세를 하며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옷가게 18곳을 돌며 1,800만 원어치를 훔친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네. 우리 임산부인 줄 알았어요. 배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난달 무비자로 입국한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은 한 사찰 납부를 당해 유골함 6개를 훔쳐 숨긴 뒤 해외에서 28억 원이 넘는 거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진짜. 유골함을 가지고 어떻게 협박을 하다니요. 정말 화가 많이 났고. 야산을 뒤져 겨우 유골함은 찾았지만 이들은 2번이나 사찰에 답사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미리 답사를 다 해서 뭐가 필요한지 다 체크하고 얘네들이 다 장비를 갖고 와서 다 풀고 다시 다 달아놓고 있어요. 범인 행방을 쫓기 위해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렸지만 체포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인 동포간 살인 사건을 비롯해 무비자로 들어온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여성이 7만 명이 투입 가능한 필로폰을 미반입하려다가 공항서 적발되는 등 제주도 내 치안이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국인이 중국인을 폭행하는 것도 많이 봤었고 무법천지가 된 게 현실인 것 같고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6년간 제주도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3,50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무비자로 제주도를 방문해 30일간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느냐, 더 강력한 처벌을 이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그게 우리 법상 한계도 있고 그냥 가버리면 끝이거든요.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무사증 제도. 치안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사건 현장 360 백수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영향으로 강남 3구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월세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이 지역 집주인들은 전세를 걷어들이고 대신 월세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몰려있는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최근 급등한 집값에 전세와 월세 가격까지 꿈틀대고 있습니다. 제가 인근 부동산 중개 사무소 5곳 이상을 둘러봤는데요. 주변 아파트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을 물어보니 최대 2곳에 매물이 아예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더 많은 가격을 받고 싶어하고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그냥 그대로 계세요.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요. 결국 내놨던 전세 매물도 다시 걷어들인 뒤
월세로 전환해 가격을 올려 내놓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 거래된 서울 아파트 월세는 16,570건으로 전세 거래량을 앞질렀습니다. 월세 거래량도 서울 자치구 중 송파가 가장 많았고 강남 3구인 강남구와 서초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월세 가격도 그만큼 높아져 초고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144제곱미터짜리가 월세 53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남구에서는 국민평형대 600만 원대 월세도 등장했습니다. 500 정도 잘 나가죠. 아무래도 이쪽에서 애들 교육시키고 싶고 이제 전문가들은 송파발 집값 상승이 강남까지 퍼진 데다 신학기를 앞두고 비싼 월세로라도 학군지로 가려는 수요가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강남은 신규 공급이 귀하다 보니까 가격도 오르고 좀 전세로 또 눌러앉는 상황인 거고 또 월세는 월세대로 또 좀 치어지는 형태. 강남 부동산 시장이 가격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전세를 뛰어넘은 월세 가격 경쟁은 계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꼽히는 노원구 백사마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재개발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서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 곳곳엔 금이 가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불암산 아래 자리 잡은 백사마을입니다.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심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모여 조성됐습니다. 20년 넘게 산 주민은 열악한 환경 탓에 사고도 날 뻔했다고 회고합니다. 연탄이 불 붙은 게 또 장판을 떨어져가지고 어머니 갈다가 화재가 한번 날 뻔했어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간 백사마을입니다.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인데요. 2008년 재개발 논의가 시작된 지 17년 만입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7년 뒤 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표류 위기에 놓였습니다.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자로 나서면서 속도가 붙었고 지난해 관리처분 인가가 통과되며 주민들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전부 다 이주하시고 지금은 약 한 20여 세대 남아 계십니다. 4월 안에는 나가실 것 같아요. 오는 2028년까지 최고 35층, 3,100여 가구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아파트에 일반 분양자와 임대 주택 거주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정비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가 새로운 주거단지로의 탈바꿈을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미국 텍사스 일대에 이례적인 3월 폭풍이 불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력한 먼지 바람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들을 잇따라 넘어뜨렸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대형 트럭. 뒷바퀴가 들리며 휘청이더니 도로 위로 쓰러져 버립니다. 연이어 오는 트럭들은 물론 화물 컨테이너가 아예 차량에서 분리돼 미끄러집니다. 또 다른 도로에서는 38대의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Blinding dust storms from strong wind gusts caused approximately 38 vehicles to collide on Interstate 27 in Canyon, Texas. Multiple injuries were reported. 잔해들이 사방에 퍼져 있고 아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차량도 보입니다. 이날 미국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에는 시속 130km가 넘는 먼지 폭풍이 불었습니다. 텍사스 시장은 재난 상황을 선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중국 광둥성 잔장 부근 해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특수 바지선이 포착됐습니다. 120m의 긴 교량 뒤로 두 척의 선박이 서로 연결돼 세워져 있습니다. 이 해안에서는 최근 중국군의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만 상륙작전을 위한 침략 바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길이는 850m 정도로 추정되며 트럭과 탱크 등을 하역하는 용도라는 분석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 바지선은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위해 건설된 멀베리 하버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전한길 한국사 강사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정강사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늦어가지고.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바빠.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움직인 거예요? 네, 이른 아침이지만 정강사 아주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외쳤습니다. 저는 이재명 같은 지도자는 대한민국에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에 임금왕자 쓰겠지만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같아되는 것이 정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구미 집회도 갔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구미 집회에 앞서서요, 두 곳 더 들른 곳이 있었습니다. 정신없는. 유경수 여사 생가를 먼저 들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생가를 들리게 됐는데요. 지금이 더욱더 생각이 많이 납니다. 2030 세대 여러분 중에서 민주당 진짜는 청년들 답변해보라고! 이게 바로 공지한 거냐고! 무조건이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따라가지 말고! 오늘 저녁 7시 반엔 또다시 헌재 앞을 찾아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 전에 이 여론전에 올인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여권도요 아주 총력전입니다. 한 달 전 애국가를 불렀다가 지방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철우 경북지사. 또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애국가 하라는데 1절 해가지고 고발당했거든요. 동해물과 오늘은 4절 해야지 고발 못할 것 같아서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 명당 10년. 이건 뭡니까? 네, 바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입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를요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출산 크레딧 제도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둘째 아이를 낳으면요 연금 가입 기간이 1년. 셋째 아이를 낳으면 2년 6개월, 5명 이상 낳으면 최대 4년 2개월까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럼 나 의원은 이 제도를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네, 나 의원은요,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이 혜택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자고 파격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한 명당 10년씩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복지위에 물어보니까요, 여야 모두 첫째 아이부터 적용은 검토 가능하지만 10년이나 늘리는 건 과하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내 돈을 아껴서 아이를 키운다면 그 아이가 출산하지 않은 옆집 부모의 연금까지 책임지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체감되는 크레딧 제도로 바꿔야만. 그래도 출산 크레딧 확대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룬 만큼 한 명당 10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확대는 될 전망입니다. 연금 개혁, 이번에는 좌초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비와 눈, 꽃샘추위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내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특히 강원도에는 때 아닌 3월에 폭설이 쏟아집니다. 산간지방은 30cm가 넘는 눈폭탄이 예상이 되고요. 충청 이남 지역도 최대 10cm, 서울 등 수도권에는 1cm 안팎이 오겠습니다. 낮이 되면서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누는 꽃샘추위를 몰고 오겠는데요. 내일 아침과 낮 기온 큰 차이 없이 추워집니다. 낮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부터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5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6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가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수요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이 이미 2달 전에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공식 발효되는데 우리 정부는 이제야 협의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동맹인데 설마라는 안이한 생각에 빠졌던 건 아닌지 엄중하게 따져볼 부분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불안한 둔감 외교.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